여러분, 들어오는 복도 내쫓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의 집 풍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러함이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삶에 힘듦을 겪고 계시다면 분명 이러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치우고 제거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집의 인테리어는 거주 공간의 기능성을 높이고 또 미적인 요소를 더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의 거주자의 개인적인 취향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집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풍수사상을 접목시킨 풍수 인테리어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네, 외부의 명당의 기운을 집 안으로 불러오자고 하는 학문이 바로 이 학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깊고 복잡한 이론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해두고 집안의 좋은 기운을 막는 몇 가지 실수만 피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성공적인 풍수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위한 좋은 기운이나 복을 막는 풍수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절대 이것만은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차갑거나 각이 진 거실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거실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는 소파와 어울린 보조 테이블을 철이나 또 유리, 대리석 등 차가운 재질의 것 그리고 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으실 거예요. 네, 이것은 안정적인 분위기와 온화한 분위기를 해치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가격이 싸다고 해서 모서리 처리가 안 된 것, 즉 날카로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또 뾰족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네, 전자의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경우는 정말 풍수적으로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실에 있는 테이블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식탁의 경우 역시 그러합니다. 혹시 날카로움이 보이지 않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은 무조건 모서리 처리 제품으로 보완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기운이 부드러워지고 또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부드러운 것이 웬만하면 다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안방을 등지고 있는 소파입니다. 여러분, 거실은 집안에 있는 모든 기운이 모이고 또 흩어지는 공간입니다. 네, 좋은 기운이 잘 들어오고 또 잘 고여있도록 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이곳에는 기운이 안정적으로 잘 흐르도록 가구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방을 등지는 소파는 좋은 기운의 흐름을 막고 또 가족 간의 화합을 방해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안방은 집안의 모든 기운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이니만큼 절대 소파는 이곳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바닥에 앉더라도 안방을 등지는 경우는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잠시 방문하는 손님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항상 안방을 마주보고 앉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래야 가정에 화목이 생기고 안정과 조화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거실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소파나 또 여백이 없는 가구 배치 역시 풍수적으로 아주 좋지 못하다는 점 같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벽을 꽉 채운 장식품은 정말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양학은 항상 여백의 미를 중요시합니다. 네, 이것이 여유로움이라고 하여 사람의 마음에 평화로움을 준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여 벽에 너무 많은 장식을 하거나 또 너무 많은 사진을 걸어두거나 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특히 거실 TV 주변에 작은 소품들을 많이 두고 또 벽면을 가득 채워두는 것은 거실의 분위기를 아주 산만하게 만들며 그리고 가족들의 복을 해집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한두 개의 사진이나 한두 개의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풍수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간혹 상장이나 상패가 많다고 하여 자랑처럼 벽에 가득하게 진열해 두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건 역시 꼭 정리를 하시고 가능한 여유로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비어 있어도 안 되지만 너무 꽉 차 있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침실에 둔 화려하고 많은 꽃들이나 또 큰 식물들입니다. 여러분, 집안 어디든 꽃이나 식물들이 있어 해로울 것은 없으나 단 두 곳, 주방과 침실만큼은 절대 꽃이나 식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꽃이나 식물들에서 나오는 기가 사람의 평온한 휴식을 방해하고 또 사람의 기를 흩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것은 위생적으로나 건강적으로도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침실에 꽃 한두 송이 정도 두시는 것은 정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주방 역시도 그러하죠. 하지만 지나치게 큰 식물이나 많은 꽃을 두어 그 식물의 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은 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운과 복이 안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현관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현관 좌우에 거울이 있어 현관이 넓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풍수적으로 정말 좋은 것입니다. 네, 실제로 부잣집들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 현대 새롭게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추세입니다. 하지만 좌우에는 거울이 없으면서 현관의 정면에 마주보는 거울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해로운 것이고, 또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들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정말 나쁜 풍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관에 거울을 두시고자 한다면 무조건 측면으로 두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현관 근처에 두는 거울은 각이 지거나 큰 디자인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둥근 곡선의 디자인이 좋으며, 또한 전신 거울은 무조건 집안에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거실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아울러 같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과연 잠을 얼마나 편안하게 자고 계시는가요? 아마 많은 풍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침대의 머리 방향에 관한 말을 할 거예요. 네, 이것은 정말 몇 가지만 신경을 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화장실과 주방과 같이 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침대 머리는 웬만하면 피하자. 또 안방 문을 열어 외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가 바로 보이는 경우는 웬만하면 피하자. 그리고 침대 머리 위에 뭔가 있는 방향은 가능한 피하자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침구입니다. 항상 편안한 숙면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깨끗하고 포근한 침구를 사용하는 것, 네, 그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번영이나 성취를 얻을 수 없다는 것, 네, 이것 언제이든 명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의 집은 옷장이나 옷방이 얼마나 잘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느 집이나 옷장이나 옷방이 함부로이면 절대 그 집은 금전적인 풍요로움이나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이나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 또 함부로 아무 곳에나 던져두는 사람은 절대 번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풍수학의 기본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여 과거에도 항상 옷은 다려서 입었고, 또 의관을 정제하는 것이 관리로서 선비로서 기본 덕목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옷을 입은 것을 보면 누구이든 저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옷이 싸든 비싸든 그거보다 그 옷의 단정함, 청결함, 깔끔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옷 정리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야 운과 복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